승마 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마수라 8회 시험 3부 시작하겠습니다. 13. 내방 자세 제2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바깥쪽 다리를 복대 20cm 정도 뒤에서 말의 후구를 안쪽으로 민다. 2. 말이 부조를 이해하면 주먹과 입의 연결을 끊는다. 3. 안쪽 발 뒤꿈치와 무릎을 내려 중심을 안쪽으로 옮긴다. 4. 바깥쪽 굽비를 당긴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저는 이 시험이 처음 승지사 필기시험 보는 시험인데 이 문제 틀렸어요. 그때 보면은 그 내용을 어설프게 알고 있어가지고 틀렸는데 한번 내방 자세 하는 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1기가 말에게 반정지 부조를 사용한다. 그래서 말을 약간 반정지 부조를 해서 이제 내가 이제 무언가를 할 거야 이런 액션을 줘야 되죠. 그래서 2기가 복잡합니다. 보면은 안쪽 다리를 복대 바로 뒤를 중심축으로 하여 말을 옆으로 구부린다. 안쪽 발 뒤꿈치와 무릎을 내려 중심으로 안쪽으로 옮긴다. 바깥쪽 다리를 복대 15cm 정도 뒤에서 말의 후구를 안쪽으로 민다. 안쪽 고삐를 약간 당긴다. 말이 부조를 이해하면 주먹과 말, 입의 연결을 잃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방 자세 흔히 하는 거 자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진 않은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복대 바깥쪽 다리를 복대 15cm 정도 뒤에서 말의 후구를 안쪽으로 밀어야 되는데 이제 20cm 정도로 해서 약간 문제를 숫자를 약간 꽈서 냈죠. 요거를 생각 못해서 요거를 틀렸는데 어쨌든 요거가 15cm가 15cm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이 부조를 이해하면은 주먹과 입의 연결을 끊으면 안 되고요. 연결은 항상 고삐는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먹과 입의 연결을 잃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바깥쪽 고삐를 당기는 게 아니라 안쪽 고삐를 당겨야죠. 만약에 내방 자세 과정에서 바깥쪽 고삐를 당기면 왠지 쓸 것 같아요. 그냥 말이. 속도가 줄거나 많이 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쪽 고삐를 약간 당겨줘서 이렇게 그 일종의 내방 자세가 밴딩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쪽 고삐를 약간 당겨줘서 이렇게 자세를 잡아줘야 말도 이렇게 그거에 맞게 자세를 취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 3기는 말이 내방 자세를 취하면 바깥쪽 고삐를 연결하여 말 목을 가볍게 누르는데 주먹이 돛등말을 넘지 않도록 하며 안쪽 다리는 계속 추진하는 다리로 사용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14. 말 몸 밴딩시키기에서 바깥쪽 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회전이나 올바른 밴딩을 위해 사용되고 부드럽게 사용되어야 하며 너무 강하게 사용될 경우 말의 목이 경직될 수 있다. 2. 밴딩의 정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3. 약간 뒤쪽으로 빼서 사용함으로써 후구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4. 말의 추진과 올바른 밴딩을 도와준다. 정답은 3번이고요. 요거는 바깥쪽 다리에 대한 설명을 찾으면 되고요. 1, 2, 3, 4번은 특정 부위에 대한 그런 역할을 하나씩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안쪽 고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안쪽 고삐를 너무 세게 쓰면 말 목이 경직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밴딩 시킬 때는 약간 가볍게 쥐었다 폈다는 느낌 그 정도로만 써야지 강하게 쓰면은 이제 경직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바깥쪽 다리라는 설명은 아니니까 1번 답이 아니고요. 밴딩의 정도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 항상 부드럽게 연결되어야 된다. 이게 바깥쪽 공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밴딩을 안 해보셨으면은 이거 이해 못하는데 밴딩 해보신 분들은 바깥쪽 고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아시죠?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바깥쪽 고삐가 밴딩 자체가 이렇게 활을 우리가 쏘는 화살을 쏘려면 이제 활을 이렇게 휘어야 되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 고삐의 텐션이 항상 어느 정도는 적절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3번이 이제 오늘의 답이죠. 바깥쪽 다리에 대한 설명이죠. 약간 바깥쪽 다리를 뒤로 빼서 후구의 움직임을 통제한다. 특히 그 바깥쪽 다리를 뒤쪽으로 안 빼주면 말이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히 그 밴딩을 시켜서 회전을 도는데 특히 그 승지사 시험 보러 가면은 구보 원이 일정하게 안 그려지거나 구보할 때 이제 바깥쪽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가장 많이 틀리는데 이게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게 대부분 이제 그 바깥쪽 다리로 후구를 통제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의 추진과 올바른 밴딩을 도와준다. 요거는 이제 추진 생각하면 안쪽 다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5. 경주마에서 승용마루의 전용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두 마리 병합 조교 시 경쟁적으로 뛰쳐나가는 습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2. 수말의 경우는 거세마로 만들어 재조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말의 종류는 더러브렛, 앵글로 아랍 등 중종마 종류다. 4. 승마계에서 사용되는 승용마의 일부는 경주마를 전용하여 다시 조련한 것들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1번, 2번, 4번은 옳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경주마니까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요이 땡 하면 막 뛰어나가는 거. 그런 습성이 이제 경주마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그때 경쟁적으로 뛰어나가지 않는 습성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련을 진행할 필요 있죠. 그래서 그 어쨌든 승용마 할 때는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에 대한 그런 행태, 경쟁적인 행태 이런 것들은 좀 말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말의 경우에는 거세마로 만들어 제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거세마 안 타시는 분이 몇 분 안 된다라고 들었어요. 거세마 같은 경우에 그 거세를 안 하면 너무 이제 말이 그 본능에 충실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제 승마나 장애물 같은 말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애물용이나 이런 걸로 쓰시는 분이 대회 나가는 용으로 쓰시는 분 있다고는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일반적으로 승마장에서 가르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세마로 만들어서 제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솔직히 4번 같은 경우에는 시골 승마장에 대부분 승마장들은 그나마 좀 말을 구해서 온다는 게 경주마들 다 해서 오잖아요. 왜냐면은 승마 배울 때 이렇게 승마 기술이나 테크닉 아니면은 마장마술 장애물 이런 게 아니라 대부분 시골 승마장에서는 말을 타봤다. 구보 정도 가면은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퀄리티의 말들을 사기는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마장이나 이런 데서 퇴역한 말들 그런 말들 그것도 비싼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경마장에서 바로 나오는 말 사는 것도 잘 사오는 거죠.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원블러드나 이런 계열의 말들을 좀 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주마로 뛰던 애들이 대부분 승마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요런 전용할 때 그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좀 잘 숙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3번이 답이 아는 이유는 이제 경주마에서 승용마로 전용되는 애들이 더러브렛 앵글로 아랍은 맞는데 이제 얘네들은 중종마가 아니라 경종마입니다. 그래서 경종마라는 경우는 아랍 그런 사막 지역 초원지대 이런 데서 이제 지내던 애들을
빨리 달리는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그래서 중종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유럽 산림지역이나 이런 추운 곳에서 지낸 애들이기 때문에 체격이 일단 크고 우람하고 그리고 냉혈종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두껍고 털이 길고 그래서 페르, 슈롱, 샤이어, 클라이즈데일들의 역용마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마학이랑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이렇게 크게 어렵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네요. 16. 다음 중 보법의 설명 중 옳은 것은 1. 중간 평보는 1분간 100보를 걷는다. 2. 보통 속보는 분당 200m를 걷는다. 3. 반대 구보는 일종의 유연 운동이다. 4. 구보는 이절도 운동이다. 정답은 3번이고요. 개인적으로 전 이런 문제 가장 가장 좀 재미없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뭐는 100보, 뭐는 200m 막 이렇게 숫자를 외워야 되잖아요. 이런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우선적으로는 보통 평보 같은 경우에는 평상적인 폭폭으로 1분간 100보를 걷는 속도의 걸음입니다. 그래서 중간 평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보와 신장 평보의 중간 걸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중간 평보가 1분간 100보를 걷는다. 이건 틀린 거고요. 그래서 신장 평보라고 하면은 이제 말이 충분히 늘어나서 쭉쭉 다리를 뻗는 거기 때문에 앞다리를 찍는 거 포인트를 뒷다리가 그 앞을 찍어야 되죠. 그 정도로 이제 마체가 이제 그 쭉쭉 늘어나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의 중간 정도 되는 걸음걸이다. 그게 중간평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속보는 분당 220m를 가는 속보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뒷다리가 정확히 앞다리의 발자국을 딱 밟아야 이제 보통 속보가 되겠습니다. 반대구보는 일종의 유연 운동이죠. 그래서 그 반대구보를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의 마체를 유연하게 할 목적으로 오랜 시간 말고 조금만 이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반대구보로 계속 달리는 거는 그건 오히려 말한테 안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걸 챙겨냈고요. 구보는 삼절도 운동이죠. 따그닥. 그래서 보시면은 뭐라 그러지? 돌아갈 때, 그러니까 말이 구보로 달릴 때 바깥쪽 뒷다리가 먼저 땅에 닿고, 그다음에 그 안쪽 뒷다리와 바깥쪽 앞다리가 동시에 닿고, 마지막 안쪽 앞다리가 땅에 닿고, 그 다음에 내 다리가 공중에 떠 있는 공지기가 있고, 그래서 참고로 이제 평보가 4절도, 속보가 2절도, 구보가 3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구보는 2절도 운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속보인데 그거를 이제 꽈서 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마지도사 자격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17년 마수라 8회 시험이죠. 요거 3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